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기호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기 1일 특강 시작할게요. 식사 및 영양관리, 노인의 영양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된다. 영양 상태가 위험한 요인에는 과도한 약물을 먹었거나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거나 할 때는 노인의 영양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된다.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면,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식사하는 자세, 상체를 올려야겠죠.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식탁이 생각보다 배꼽 아래쪽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의자는요, 깊숙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앉게 한다 이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요, 올리지 않아요? 올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된다. 의자는 충분히 당긴다. 편마비 대상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누워 있을까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손을 이렇게 밑에서 짚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식사 돕기, 맨날 누워만 있다고 하면 입맛이 있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씹거나 삼키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 삼키는 게 곤란하다 하면은요, 갈아서 제공합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 맞추면 너무 짤 수 있죠? 뜨거울 때 간 맞추지 않는다.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온 키워드예요. 사례를 예방하려면요, 일단 입을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을 먹이든지 물을 먹이든지 차를 먹이든지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도록 한다.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오히려 살에 안 걸린다는 거죠. 완전히 삼킨 후에 확인하고 나서 다음에 한 숟갈을 또 넣어줘야지, 삼키지도 못했는데 계속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양원 가면은 이렇게 국물 같은 거 갈아서 막 후루룩 먹이잖아요. 입안에 있는 걸 다 먹고 확인하면은 그때 집어 넣어준다 이거예요. 신맛이 강한 거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죠. 사례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 돕기,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라고 하면은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식사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게 한다. 왜?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식후에 구강 관리한다. 밥 먹고 나서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경관영양, 비위관영양, 위관영양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줄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입으로 더 이상 씹을 수 없는 대상자들이 이 경관영양을 합니다.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아요. 설사하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로 주입을 한다. 너무 차갑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먹입니다. 이 영양액은요, 항상 이 위장보다 높은 위치, 사람 몸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내 몸에 흡수되니까요. 우리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 뭐 있었죠? 소변 주머니입니다. 소변 주머니. 소변이 다시 역류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니까요. 경관 영양 마찬가지로요. 영양액 주입하고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밥 먹으면 무조건 앉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비간이 빠졌어. 비간을 밀어넣거나 삽입하면 안 됩니다. 보고해야겠어요. 경관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엄마가 요양원 갔어. 입으로 음식을 못 먹어서 콧줄 꼽는 경우 많잖아요. 위에다 구멍 뚫는 경우 많잖아요. 말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겠죠. 그런데 밥을 먹일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 몸에 밥이 쑥 들어오고 막 갑자기 나 양치시키고 갑자기 기저귀를 갈고 그럼 너무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의식이 없어도 교보님 식사 시작할게요. 식사 끝나셨습니다. 구강 헹굴게요. 기저귀 채울게요. 이렇게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투약 돕기, 약을 어떻게 먹어요? 가루약 먹이는 방법 두 가지. 숟가락을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먹이거나 또 바늘이 없는 그 주사기를 사용해가지고 먹인다는 거. 알약 개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은 두세 번에 나누어서 투약한다. 특히나 파킨슨 환자 손 덜덜덜 떨면서 알약 먹으려다 다 흘리죠. 요양보호사가 입안에 넣어준다. 약 먹일 때는요, 물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왜? 쉽게 삼키고 흡수가 잘 되도록이에요. 물약 흔들어서 먹이죠?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흔들어서 먹입니다. 어느 쪽으로 따라요? 라벨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따면은 라벨에 이렇게 물약 묻으면 라벨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약인지 이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손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릅니다. 안약과 안연고를 넣는 방법이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안약은 어디다 넣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중앙이나 외측에다 넣습니다.
아래 결막낭 또는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축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중앙에 없으면 답이 없네가 아니에요. 중앙 아니면 외측입니다. 아시겠죠? 안녕고는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쭉 짜준다고 했어요. 안녕고는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열면 연고가 쭉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눈에 넣나요?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녕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리고 나서 깨끗한 부분을 2cm 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건 눌러주고 어떤 건 움직여줄까요? 안약 눌러, 안녕고 움직여.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예요. 안약을 움직여준다 하면은 감쪽 같죠? 틀린 거예요. 안약 눌러, 안녕고 움직여. 아시겠죠? 귀약은요,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길까요? 후상방입니다. 요거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이잖아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약은 항상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정말 중요한 거, 낙상 방지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화장실 물기 때문에 넘어져서 어깨 부러지고 정말 낙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 연세가 좀 많으시다 또는 내가 나이가 좀 있다 하면은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이렇게 까는 뽁뽁이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좀 번거로워도 뭐 거기 안에 또 물 묻고 하면은 또 닦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넘어지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화장실은 항상 밝게 해라. 물기가 없게 해라.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던지 미끄럼 방지 깔판을 깔아라 이겁니다. 항상 변기 옆에 송잡이 설치하면 너무 좋죠. 응급벨도 있으면 좋겠죠. 대상자가 화장실을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중간중간 말을 걸어서 살피거나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좀 위험하다 하면은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기는 하죠. 하지만 항상 화장실은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줘라.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라. 앞에서 뒤로 닦아라.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라.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아라 이거예요. 항문에선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옵니다. 이 대장균 있는 쪽부터 질, 요도로 닦으면 어떻게 해요? 요로 감염이 생기겠죠.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라. 이게 국가고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소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보잖아요. 닦을 때마다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줘야지. 정말 한두 번만 반대로 닦아도 요도질에 요로 감염이 생기기가 너무 쉬워요. 침상 배설. 내가 맨날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수치스럽고 힘든데 거기서 똥오줌을 싸게 되면 너무 수치심이 느껴지겠죠.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요양보호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요양원이라고 한다면요,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고요,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고 음악을 틀어주던지 TV를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도요, 막 진짜 뿡뿡 소리 내면서 이게 배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듣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해야 또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이 너무 조용하면 이 배설하기가 힘들다는 거. 침상 머리 올려야지 힘을 줄 수가 있죠. 사실 누워서 이게 똥오줌이 잘 나오나요? 평생을 앉아서 쌌는데요. 맞죠? 그래서 항상 상체를 좀 올려주는 게 좋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침상 배설 시 침상 머리를 쫙 올려준다. 자위를 취한다. 반자위를 취한다. 무릎 덮개로 덮어준 다음에 바지를 내린다. 배설물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고해야겠습니다. 이동변기,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죠. 침대 옆에다가 항상 놓으니까요.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줘야겠어요. 미지근한 물로 뿌려주면은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렵기 때문에 변이를 자극한다. 매번 깨끗이 씻어놔야죠. 요거 그냥 방에다 놓으면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요.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기저귀,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저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한 대상자에게는 쓰지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씁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변기 사용을 시도하는 게 좋다.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본다. 이 꼬리뼈 부위에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저귀를 차게 되면 욕창의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수시로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다면 욕창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갈아준다. 뭔가 피부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예방 조치를 취한다. 이 기저귀를 채울 때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요,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 자세로 다시 기저귀를 펼치는 게 방법입니다. 회음본은 항상 앞에서 뒤로 닦는다. 유치 도뇨관, 도뇨관이 소변줄을 꽂고 있는 거죠.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것이 유치 도뇨관이에요. 유치 도뇨관은 항상 사람 몸보다 아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아랫배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 소변이 내 몸에서 나가서 다시 내 몸으로 흡수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내 몸보다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다. 이 줄이 꼬여 있으면 오줌이 안 빠져요. 그래서 배가 팽만이 되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줄이 꺾여 있는지 눌려 있는지 오줌이 잘 빠지는지 수시로 살펴봐야겠어요. 소변의 양과 색깔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또 보고를 해야겠죠. 유치도뇨관 차고 있어도 걸을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구강청결 너무 중요하죠. 아무리 경관 영양을 하더라도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음식 안 먹었어도 입안이 텁텁하죠. 그래서 입안을 닦아내줘야 됩니다. 치아가 없거나 뭔가 삼키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이 들리기 쉬운 대상자를 입안을 닦아주는데요. 일단 상체를 좀 높여주고 닦아주는 게 좋다. 거즈를 감은 서랍자, 이렇게 스테인리스 막대기 있잖아요. 우리 이비인후과 가면 해보세요 하고 혓바닥 누르는 거, 그게 바로 서랍자입니다. 여기다 거즈를 감던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가지고 입안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는 순서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입천장, 또 아래로 내려와서 혓바닥, 볼의 왼쪽, 오른쪽을 닦아줍니다. 칫솔질은요, 가능한 한 앉아서 시키고요. 치약을 이 칫솔 안에다 좀 눌러줘야지 이 겉에 수북하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림으로도 문제가 나오죠. 그죠?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요렇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아래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위에서도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매 식사 후 30분 이내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게 한다. 의치관리법.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 자기 치아인 경우는 드물죠. 보철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셔도 또 부분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틀니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라서 잘 깨지기도 하고요.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찬물에 담가야 돼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가주죠. 또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잘 때 빼고 잡니다. 6시간, 7시간은 빼고 자야 잇몸 압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의치 세정제로 닦아도 되고요. 주방세제 퐁퐁으로 닦아도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닦아도 되고요. 찬물에 보존을 해야 되지만 뜨거운 물은 무조건 안 돼요. 뜨거운 물은 이 플라스틱 재질을 쪼그라뜨리기 때문이죠. 두발 청결 돕기, 머리를 감기는데요. 통목욕 시 그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습니다. 통목욕 하다가 머리를 감기려면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뒤로 젖혀서 감긴다는 거. 머리 감기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항상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은 갑자기 똥오줌이 매렸거든요. 침상에서 머리를 감는 방법.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로 머리를 오게 해서 몸을 비스듬히 해서 감깁니다. 물 없이 머리를 감으려면은 두발 전용 세정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말라있는 머리에다가 두발 전용 세정제를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는 수건으로 닦아댑니다. 물론 물로 해서 샴푸라는 게 제일 깨끗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없으면 잇몸이다 이거예요. 두발 전용 세정제로 물 없이도 머리를 감길 수는 있다라는 거. 머리카락이 엉켰다면은 적시고 빗질을 합니다. 다 감고 젖어 있을 때 빗질하는 거예요? 아니죠.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빗질하는 거예요. 손발 청결 돕기. 발톱은 일자로, 이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특히나 당뇨병 대상자, 그리고 노인 대상자들은요, 발톱을 일자로 깎는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 그림으로도 나오고 글씨로도 나옵니다.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 최근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회음부 청결 돕기. 회음부가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요,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요로 감염이요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다는 거 너무나 현실에서도 중요하고 국가고시 용으로도 중요합니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어려워요.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이 똥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니까요. 샤워기로 씻는 게 가장 좋고 또 좌욕이 정말 좋기는 좋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좌욕을 시키겠어요. 세수 돕기. 눈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데 눈곱이 있는 쪽과 없는 쪽에 있다고 하면 없는 쪽 먼저 닦이고 그 다음에 있는 쪽을 닦이는 거예요. 항상 청소도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더러운 곳을 나중에 합니다. 면도 돕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모공 좀 열어준 다음에 면도날 45도 정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면도를 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면도하는 거예요.
목욕 시간은요 20-30분 이내로 해야겠어요. 통목욕도 마찬가지로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물로 헹굴 때는요 발 먼저 헹궈요. 끝나고 나서 수분 섭취하죠. 바나나 우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목욕탕 갔다 오면은 바나나 우유 꼭 먹었잖아요. 항상 수분 섭취를 해줘라. 편마비 대상자 욕조에 들어가는 순서 항상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고요. 불편한 쪽 나중에 들어가죠.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준다.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해라. 요양보호사는 항상 불편한 쪽을 지지해줘라. 이게 이 체위 변경 또는 체위 지지의 핵심입니다. 쾌적한 습도는요 40에서 60%라는 거. 문턱이 없는 게 좋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편마비 대상자 옷 갈아입히기. 항상 입마건 입힐 때는요 마비 쪽 먼저, 불편한 쪽 먼저, 그리고 나서 건강한 쪽이에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환자는 수액이 들어갑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는 입마건, 최근 국시에 나왔죠? 입마건. 그렇다면 요번에 벗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왼쪽 수액 맞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옷 갈아입히려고 합니다. 왼쪽이 수액을 맞고 있고요. 마비 쪽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옷 입힐 때는 뭐예요? 입마건. 마비 쪽이 어디 쪽이에요? 편마비 쪽이 항상 마비 쪽이죠? 그래서 입마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마비 쪽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수액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입마건, 벗건 기억하세요.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 욕창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 개수를 늘려야겠죠. 보통은 2시간마다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압력을 더 받으니까 휠체어나 의자는 1시간마다 했어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정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힘을 잘 쓰고 근육이 다치지 않냐.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꼿꼿이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귀여보입니다. 물건을요. 몸 가까이에서 잡아야 돼요. 팔을 쭉 뻗는 게 아니라 구부리는 자세가 좋은 거예요.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을 낮춘다. 무릎을 구부려야 무게중심이 낮아지죠. 그리고 발을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거나 앞뒤로 벌려야 지지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뭐 하는 자세죠? 근력을 키우는 자세예요.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키우니까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세다. 이것도 국시에 나왔었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만 도와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주보고 서가지고요, 상체 하체 지지하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침대 머리로 옮기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잡아당긴다, 끌어당긴다, 잡는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립니다. 잡아 끌다가 종이짝처럼 얇은 피부가 쓸려서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잡아 끈다라는 것은 틀리고요. 아시겠죠? 한 손만 불편해요. 그러면 건강한 쪽으로는 스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손은 대상자 스스로 활용합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대상자가 어느 쪽을 활용하는지, 요양보호사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입니다.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하죠. 요양보호사는 항상 불편한 쪽을 지지합니다. 요거를 알고 갈게요.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눕히는 거 돕기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 앞에 섭니다. 머리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놔요. 그래야 팔이 안 꺾이니까. 그리고 돌려눕히고 편하게 받쳐준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단 일어날게요.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뭘 하든지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서죠. 양손을 가슴 위로 포갭니다. 꺾이지 않도록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를 지지하는데 상체는 등과 어깨, 또 하체는 넙다리입니다. 그래서 지지해서 앉힌다는 거.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손은 항상 아래쪽이라는 거. 사지마비 대상자, 특이에서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일으켜 앉혀요? 사지마비니까 대상자 자체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상체 두 곳만 지지합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목을 못 가눠요. 목 밑에 손을 넣고요. 또 하나는 양손을 모은 어깨 밑, 요 모은 손을 받치고 일어납니다. 하체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넙다리뼈가 딱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펼쳐놓고 상체 두 곳만 지지한다. 이게 바로 사지마비 대상자고요.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앉히면 넙다리뼈가 골절된다. 이 넙다리뼈가 국가고시 나왔어요. 앞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요, 앞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면서 요양보사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밀쳐 일으키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상자의 이 발끝이요, 약간 무릎 뒤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일어날 수가 있다.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는요, 요양보사 발이 이 대상자 발 뒤에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짚으면서 같이 일어납니다. 옆이든 앞이든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 불편한 쪽을 지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누운 자세는요, 앙하위입니다. 상체가 올라가야 되는 자세, 호흡곤란 시 또는 밥 먹을 때 위관 영양하고 구강 관리할 때는요, 반자위나 자위가 좋겠어요. 치기는 옆으로 누운 자세고요.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 엉덩이뼈, 천골에 욕창이 잘 생긴다는 거. 옆으로 누워있으면 이 어깨, 그리고 요 골반 쪽에 욕창이 잘 생기겠죠. 신경 써서 체위 변경을 해주세요. 휠체어 접는 순서.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야, 이제 접자. 우리 그만 만나자. 아, 제가 사준 진짜 명품 잠바가 생각나는 거죠. 야, 잠바네나 18. 잠발 18. 아직도 모르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접는 순서예요? 펴는 순서예요? 접는 순서입니다. 휠체어 접는 순서. 잠발 18. 잠금 장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를 접는다. 시트를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그럼 펴는 순서는요? 잠팔씨입니다. 잠팔씨. 잠발 18만 외우세요. 만약에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돼. 잠금 장치 고정 안 되면 큰일 나죠. 휠체어 굴러떨어지잖아요. 뭐 확인해야 될까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확인해야 돼요. 고정 볼트. 왜 안 잠기는지 봐야 되니까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문턱이 있다 하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렸었죠? 우리가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려서 내려갔습니다.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요, 지그재그 내려갔어요. 그래야 이 속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뒤로 들어가고요, 앞으로 나옵니다. 국가고시 이거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문턱이 있고 울퉁불퉁하다면은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내려갈 때 뒤로 돌려. 또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스키 타듯이 지그재그 가야지만 속력이 준다는 거.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 어떻게 해요? 휠체어를 일단 이 사선으로 듭니다. 30에서 45도 간격. 그리고 잠금 장치로 요거 고정시키죠. 그리고 대상자 마비된 쪽 지지하면서 이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잡으세요 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바닥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가는 거 두 곳 다 상체만 지지합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상체 두 곳 지지했죠? 이 휠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가려면은요, 일단 잠금 장치는 항상 첫 번째로 잠궈줘야 돼요. 대상자가 이렇게 휠체어 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합니다. 상체, 허리, 어깨를 지지해 주고요. 앉혀주는 거예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금 장치 잠그고요. 대상자는 건강한 쪽으로 이 바닥 짚고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 줍니다. 어깨와 몸통 지지해 주고 바닥 짚기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옮길 때, 휠체어에 탄 사람을 옮길 때요, 힘센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잡고요, 이 다른 사람이 종아리 잡습니다. 두 명이서 같은 쪽에서 옮긴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상체, 한 사람은 하체, 이렇게 두 곳으로 손을 넣어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가 요즘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요? 휠체어를 자동차 앞으로 가게 놓죠. 그리고 잠금 장치 고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먼저 닿고 한 다리 올리죠. 그리고 편하게 앉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말을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앉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약간 어려운 문장으로 풀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보행벨트 국시 자주 나옵니다. 불편한 쪽 뒤쪽에서 요양보호사는 지지를 해주고 항상 허리에다가 보행벨트를 맞춘다고 했어요. 허리 부분 또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서. 보행기 사용 방법. 이 보행기는요, 불편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보행기랑 세트로 갑니다. 하지만 둘 다 불편해. 그럼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행기든 지팡이든 항상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예요. 지팡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와 평지 매번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올 직업만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간다 또는 버스에 승차한다 했을 때요, 올 직업만 지팡이는 무조건 처음부터 지팡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건마, 건강한 쪽, 그리고 마비 쪽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 편마비예요. 건강한 쪽은 왼쪽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비 쪽은 오른쪽으로, 마비 쪽은 오른쪽으로. 올 직업만 써놓고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고 어느 쪽이 불편한 쪽인지 답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 똑같은데요. 지마건이에요. 지팡이가 항상 먼저. 그리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마건이니까 마비 쪽은 오른쪽이죠.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이렇게 갑니다. 이동 돕기 척추 고정판을요. 이 다친 대상자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골절됐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래부터 위로 고정한다는 거예요. 아래는 어디야? 무릎. 중간은 손목과 엉덩이. 여기는 윗팔. 요 순서로 고정을 한다. 분비물 처리 방법. 배설물 처리 후에는 이렇게 장갑을 꼈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분비물 처리할 때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흡인 물품 관리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카테타예요. 고무관인데 뭐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은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요. 재활용을 할 때에는요, 물에 담가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좁은 관에 있는 분비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는다.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세척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삶아도 된다. 15분 이상 끓인다. 하지만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라. 햇볕에 말리면 변색되니까. 뜨거운 물은 괜찮은데 햇볕은 안 된다 이거예요. 복지용구 어떤 거는 구입하고요. 어떤 거는 대여합니다. 구입 가능한 거 좀 짜잘짜잘한 것들. 이동변기, 뭐 보행기, 지팡이, 방석 이런 거요. 대여 가능한 거 큰 거, 비싼 거요. 침대, 휠체어 이 정도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릭스. 이거 공기압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실버카, 보행기. 요게 뭐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고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실버카를 끌고 다닙니다. 실제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긴 거 끌고 슈퍼 많이 가세요. 병원에 이거 끌고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너무 균형 못 잡으면 이거 쥐집히거든요. 이게 복지용구라는 거예요. 이동변기, 간이변기. 침상에 누워있을 때 간이변기 요강처럼 대주는 거죠. 이동변기 침대 옆에서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섭거나 뭔가 다칠 것 같을 때 활용을 합니다. 이동변기 요 가운데요. 탈부착이 가능하죠. 뜨거운 물로 세척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라면 더 좋겠죠. 거의 다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목욕 의자, 요게 한번 국시에 나왔었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목욕 의자는 요겁니다. 손잡이가 있고 밑에 물 빠지는 거 요게 좋다 그랬습니다. 낙상 시 돕는 법. 일단 다쳤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안정시키고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119 빨리 불러야겠죠. 신체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고 먹는 약이 많고 심장질환이나 빈혈이 있다고 하면 잘 넘어지겠죠. 균형을 못 잡으니까요. 반사작용도 느리죠. 하나 치매 말기가 되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져서 낙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역시 다시 낙상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친 사람이 계속 다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결단이 많거나 하면은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는 좀 평평한 곳, 뭐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좋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항상 문턱을 없앱니다. 또 주변의 물건을 최소화해야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죠. 불은 밝게 합니다. 취침 시 침대 난간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굴러떨어지지 않는다. 집에서 정말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죠?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이 난간을 올리거나 이 밑에다가 이불을 좀 깔아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신발도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어야 돼요. 사고는 순간입니다. 다치고 나면 이미 늦어요. 화재 대처법.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죠? 화재 났다. 그럼 일단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가리고 몸을 낮춰서 한 손만 짚고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화기 사용법 국가고시에 3번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하고요. 손잡이 움켜쥐고 빗자루 쓸듯이 분말을 고루 쏴주세요. 지진이 났어.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인한다.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요것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지원하는데 식재료 준비 어떻게 하죠?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우리 이거 배웠었어요. 근데 우리 싱겁게 먹게 하기 위해서 뭐 또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식초, 후추, 뭐 겨자,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향신료를 사용한다.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철분제는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철 좀 들어라의 C, 비타민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는 거. 과일류는 한두 번 먹는다. 곡류는 하루에 2, 4회 먹는다. 뭐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한 3번 먹는다 이 소리예요. 2, 4회 밥 2번 먹고 뭐 빵으로 한 끼 때우고 뭐 국수 한 번 먹고 이런 식이죠. 단백질은 매일 3, 4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먹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류 매 끼니 2가지 이상. 단백질보다 더 심해요. 매 끼 2번 이상이면은 하루에 뭐 6번은 먹으라는 거잖아요. 뭐 시금치 나물 먹던지 뭐 물김치를 먹던지 뭐 풋고추 찍어 먹던지 이렇게요. 대장암은요.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자녀시기를 먹어라, 저자녀시기를 먹어라. 뭘까요? 자녀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섬유질이 뭔가 많이 있는 게 자녀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자녀시기, 대장암은 자녀시기를 먹어라. 저자녀시기를 먹어서 대장암이 생겼기 때문에 자녀시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대자녀시기, 대장암은 자녀시기를 먹어라. 섬유질이 많은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라 이거예요. 당뇨병, 발기부전,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운동 언제 하죠? 밥 먹고 언제 혈당이 올라가요? 30분에서 1시간 있다 혈당이 올라갈 때 그때 운동이라 했습니다. 당뇨병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런 증상이 있었어요. 고혈압 대상자,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해라. 증상이 없어도 약을 먹어라. 꾸준히 복용해라.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저염, 저지방 시기야?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저지방이니까 맞아요. 현미밥, 잡곡밥, 두부, 달걀찜, 야채찜 먹는다. 저염식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이게 제가 본 35회 국가고시에 나왔었거든요. 카레가루 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이 보기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답이었습니다. 구운 삼치. 소금 안 넣었다 이거죠. 카레가루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이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주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게 고혈압에 좋다는 거. 뭔가 씹기가 불편하고 삼키는 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과일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이래요. 변비 대상자, 섬유소 많이 먹고 물 많이 먹는 게 좋겠죠? 녹차나 커피, 맥주는 제한합니다. 골다공증 대상자, 걷기가 좋았어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았습니다. 칼슘 많이 먹는다. 탄산음료 줄인다. 왜?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위생관리 볼게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 폐기해야겠죠. 녹은 거 재냉동시키지 않습니다. 조개류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한다. 이거 사실 어려우신 분은 패스하세요. 보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섯 좀 중요한 거, 육류는 덩어리째 보관을 해야지 세균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달걀 요거 국시 한번 나왔죠? 둥근 부분을 위로 해야 돼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둥근 애는 위로 뜨죠. 둥근 부분을 위로 합니다. 비비면서 씻는 게 아니고요. 먹기 직전에, 조리 직전에 한번 물로 씻으래요. 이게 국시에 나와서 학생들이 그랬잖아요. 달걀을 씻는 거였어? 규업 아니었으면 틀릴 뻔했어? 이랬잖아요. 이 달걀에는요, 살모넬라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씻어서 먹는 게 좋은데 미리 씻거나 미리 이렇게 막 비벼놓지 않아요. 왜? 이게 보호막이 제거되니까 먹을 때 한번 수돗물로 이렇게 씻어서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깨시면 되겠습니다. 의복 관리. 저녁 외출할 때는 밝은색 옷을 입고 형광옷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좋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이불은요 가벼워야겠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뭐를? 양털, 오리털 이불은요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매트리스는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말려라. 아무리 바닥에 까는 이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말리던지 빨아라 이거예요. 베개는요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해 줍니다. 우리 사실 뭐 커피 얼룩, 커식주, 식초와 주방세제를 섞어라. 땀얼룩, 땀과주,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이런 거 외웠는데 요거 어려우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국시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빈출은 사실 아니거든요. 커피 얼룩 정도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으니까 커식주, 식초와 주방세제가 뭐예요? 퐁퐁하고 식초 섞어갖고 닦으라 이 얘기입니다. 땀얼룩 겨드랑이에 있을 수 있죠? 땀과주,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 퐁퐁하고 섞어라 이겁니다. 최근 국시 얘기 나왔어요. 이게 뭐냐? 약하게 짜라 아닙니까? 손으로 약하게 짜는 것도 맞고요. 국시에서 이런 보기가 있었어요.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라. 그냥 이런 건 찍어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햇볕이 쨍쨍인데 옷걸이에 걸어라. 요거는요. 그늘이고 옷걸이에 걸어라. 요거는 햇볕 쨍쨍 뉘어서 걸어라. 요거는요. 그늘에 뉘어서 걸어라 입니다. 그림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삶을 때 뚜껑 열어요, 덮어요? 덮고 삶습니다.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돼서 이게 상한대요, 옷감이요. 냄새가 너무 심한 옷은 어떻게 해요? 붕산수에 담갔다가요, 헹구지 말고 탈수해서 그냥 햇볕에 넣으라는 거죠.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를 말으래요. 외출 시에 동행,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줄 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할 때요, 경비를 챙겨야겠죠. 지금 어느 병원을 가는지, 6개월 만에 가는데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약값은 또 뭐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 현관, 안전하게 현관 앞에 의자를 놓아둡니다. 신발 신으려고 이렇게 구부리다 다치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신어라 이거예요. 문턱은 항상 없애주는 게 좋다. 대상자의 방은 비상벨 설치하면 좋겠어요. 화장실이나 욕실 환하게 하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계단에는요, 고무 같은 거 대주면 좋습니다. 손잡이도 있어야 되겠죠. 환기, 낮 시간 동안은 2-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에어컨 막 틀었다고 창문 안 열면 안 돼요. 체위 변경도 2시간마다, 창문 환기도 2시간마다 하는 게 좋겠어요. 실내 온도 여름에는 22에서 25도. 에어컨 사실 25도에 놓으면 별로 안 시원하거든요. 초반에는 22도로 해놓고 조금 시간 지나서 올려도 괜찮다. 난방은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지 난로 같은 거 쪼이고 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체 난방이나 담요가 더 좋다고 하네요. 야간에는 항상 조명을 켜둔다. 특히나 화장실은 밝게. 의사소통 볼게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거, 항상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좋다. 나 전달법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귀여보님 오늘 밥을 너무 조금 드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내가 느끼는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 걱정돼요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어가 항상 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I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어떤 장애가 있는 대상자일까요? 정면에서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뭘까요? 일단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정면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안 보이니까 이쪽 저쪽을 하고 말하면 더 못 알아듣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얘기한다? 그림판 하면은 뭘까요?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극을 줄여야 된다 하면은요. 주의력 결핍 대상자이다. 요 정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가 누군지 모르는 대상자 누굴까요?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어떤 여가 활동이에요? 사오라고 해서 음악회, 전시회, 사교 오락활동이죠.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회, 전시회 이게 뭐예요? 사교 오락활동이다 이거예요. 텃밭 가꾸는 거 소일활동 하는 거죠. 신문 보는 거 집에서 소일활동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자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목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질식하고 있는 거죠. 할물 입법 해줘야 돼요. 뒤에서 요 부분이 어디죠? 명치와 배꼽의 중앙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으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똑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빨리 119를 불러야겠죠. 경련하면 중요한 거 첫 번째로 기도를 유지한다 입니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두 번째로는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첫 번째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 이게 바로 기도를 유지하는 자세고요. 두 번째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막 경련하다가 옆에 막 이 책상에 부닥치고 어디에 부닥치고 다치니까요. 항상 화상은요, 다치자마자 찬물에 빨리 담궈야 돼요. 15분 담궈주는 게 가장 좋죠. 찬물, 얼음물 좋고요. 상황이 안 되면 깨끗한 수건에 빨리 그 물을 적셔서라도 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은데 수포가 생기면 이도 화상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장신구를 빨리 빼줘야 됩니다. 반지, 시계 이런 거요. 부어 오르면 그거 제거하려면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요게 이제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골절시 움직이지 않는다. Don't stop.
얼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골절이 했다가 하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뼈 조각 부러진 게 막 혈관을 다 타고 돌아다니면서 잘라서 복각 골절이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뭐 냉찜질 병원으로 만약에 이송을 한다고 하면은 부목으로 고정해서 병원을 가야 됩니다. 피가 나고 있어. 심장보다 항상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피가 덜 나니까.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음 중 추럴 때 어떻게 하냐, 요런 그림도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약물 먹고 기절했어. 어떻게 해요? 뭐 먹었는지 어떤 약인지 알아야 병원에서도 구토를 시킬지 위세척을 할지 방법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뭘 먹었는지 그 용기라든지, 용기가 없으면 토사물이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 입에는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의식이 없는데 입에다 뭐 집어넣으면 흡인성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기도가 오히려 막힌다는 거. 철 좀 들어라 이 씨. 철분제는요,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죠. 그러면 더 흡수가 잘 된다 이거예요. 자몽 주스랑 뭐 먹으면 안 좋다? 고혈압 약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약은요, 절단 내서 먹어도 돼요. 절단선 있으면 잘라 먹어도 되는데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먹여야 돼요. 부작용 생깁니다. 심폐소생술. 심폐 기능이 멈췄어요. 몇 분 있다 뇌사 빠져요? 4에서 6분이에요. 5분만 있어도 뇌사 빠지는데 119가 5분 안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CPR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는요, 반도각의 인상이에요. 반응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들겨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을 소생하는 게 뭐죠? 가슴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됐죠?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해요. 고개를 턱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 두 번 불죠? 몇 초 안에 두 번 부냐? 이거 나왔잖아요. 10초 안에 두 번 불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폐를 소생하는 거예요.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다. 폐를 소생하는 게 인공호흡이라는 거. 이게 30대 2가 1분에 한 3, 4번은 돌아가야 된다. 왜? 1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해야 되니까. 1분에 120회 하려면은요, 이거 30대 2가 4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해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 손의 힘으로 깔짝깔짝 하면은 이거 못합니다. 내 체중을 실어가지고서는, 눌러야 되는 거죠. 인공호흡 2회를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이거 보기에 나왔는데, 10초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모든 기기는 전원을 켜야 돼요. 전원을 켠 다음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 거의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이에요. 우리 눈에만 왼쪽, 오른쪽이죠. 반대니까요. 패드를 부착합니다. 3, 2, 오른쪽, 왼쪽. 요 위치에 부착을 하고요.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모두 물러나야 돼요. 왜? 이 대상자 자체의 심장 리듬이 분석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다리 주물러주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손이 닿으면 이 손이 리듬이 분석되니까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되는 게 언제다? 리듬을 분석할 때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제세동이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사이클 돌아가면서 쉬는 시간에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람이 안 하고 할 때는 또 기계가 돌아가고 계속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단지 리듬 분석할 때만 손을 떼는 거예요.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얘가 충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시간의 사이클이 언제예요? 사이클이 2분 간격이에요. 쉬는 때는 사람이 해주고 아니면 또 얘가 하고 자동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119가 와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